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백장군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며칠 방송을 쉬었어요. 여러분들 참 많이 뵙고 싶었는데, 예,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여러모로 제게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렇게 몸을 추스리고, 사실 아직도 다 나은 상태는 아닌데요. 여러분 앞에 한번 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것도 시청자가 몇 명도 안 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또 이렇게 고정적으로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면,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참 이렇게 가상하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미리 부탁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꾹꾹 꽉꽉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요즘 그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슨 그 대한민국 청와대 이제 대한민국 청와대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문빨이 되겠죠. 빨갱이 대통령한테 무슨 겁먹은 개라고 표현하질 않나. 사거리 측정 하나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대한민국 당국을 이렇게 비아냥대는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비아냥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 문빨을 보면서 정말 병신 죽갑한다라는 말밖에는 나오지가 않네요. 겁먹은 개에다가 사거리 측정. 이게 사거리 측정이야.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해도 미국과 일본의 우리 동맹국의 도움을 받으면 이건 사거리 측정은 일도 아니지요. 일본과 미국의 기술로는. 그런데 사거리 측정이 정확히 됐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건 대한민국 국방부. 정확히 말하면 현재는 국방부가 아니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북방부지요. 이 북방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어버이 수령님과 북한의 비위장을 건드리지 않는, 그리고 이제 어떤 중거리 이상의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게끔 발표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청경들한 놈도 그렇고. 예, 그러고서 무슨 불쌍해, 발사체다. 제발 발사체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발사체라는 건 애들이 쏘는, 새총도 발사체 아닙니까? 애들이 갖고 노는 물총도 발사체고, 도대체 그렇게 발사체라고 막연하게 얘기하면, 북한에서 물총이라도 쐈고, 새총이라도 쐈단 말입니까? 정말 한심하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도 NSC 회의, 국가안보 회의라는 회의 한 번 주재하지 않는 이 대통령. 이걸 지금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놈을 믿고 대한민국 국민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겠습니까? 겨우 한다는 게 화상회의요.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화상회의로 한다는 건 이제 어떤 좀 간단한 사안일 때겠죠. 이런 중차대한 일을 놓고 NSC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NSC 겁먹은 개소리까지 들어가면서 NSC 회의 한번 소집 못하는 이런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좌빨들이 뽑아놓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40%짜리 어부질이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40% 중에 30%는 전라도, 또 10%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고정 간첩들이겠죠. 이렇게 보면 틀림없죠, 여러분. 거기다 대고 또 이제 주권 방송이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조총련 방송, 조총련 자금으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이제 북한의 지령을 조총련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받는. 참 한편으로는 문발 정권하고 코드가 잘 맞아요. 이런 게 옛날 같으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쳐도 잡아가지 않는 국가보안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어버렸죠. 물론 항상 사회주의 정권이 들었으면 그때마다 생기는 거지만 지금 문빨 정권은 노무현이나 김대중 때보다 훨씬 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한미일공조 주권 방송의 전라도 깽깽이 새끼 있잖아요. 전라도 깽깽이 빨갱이 새끼. 이 한미일공조의 한미일 안보 협력이 어떤 위험한 것이다. 난 이게 왜 위험한 건지.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안정이 지금 70년간 보장돼 왔었는데
그리고 반일 투쟁에 도움이 안 된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왜냐면 반일을 이끌어서 반미로 가자는 게 이 새끼들의 이 대한민국 좌빨들의 그 수순이요 수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본 경제 보복으로 한미일 안보가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정경두라는 그 국방부 장관이 그런 말을 한 모양이에요. 뭐 볼멘 목소리를 했다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역할을 좀 부탁한 모양이에요. 정경두가. 만약에 이런 일을 정경두가 했다면 그래도 정경두가 베개 하나는 정신을 차린 건데 이게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왜? 반일이면 반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느냐 하는 빨갱이 그 주권방송의 분석이에요. 또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미국이 국방장관이 이제 한국에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중거리 우리 그 안보 동맹국을 위해서 중거리 미사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이제 요구하고 들어왔죠.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죠. 우리의 그 동맹국인 미국이 또 미국만, 우리만, 일본만 이익을 보자고 파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붉은 세력의 어떤 그 침탈로부터 우리들의 상선을 우리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기름 같은 거 말이에요. 아프리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는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나가서 우리 상선을 보호하는 건 얼마든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게 빨갱이 새끼들 주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건 반공 전진 기지다. 그래서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우리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습니까? 여기 또 웃기는 게 제2의 광복을 해야 된대요. 아니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 상태입니까? 자, 미국으로서부터도 독립을 해야 되고 일본으로서부터도 독립을 해야 된다고 이런 개소리를 해요. 지금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 점령 중인가요? 옛날 식민지 시대처럼? 이렇게 하고 무슨 언제부터 무슨 뭐 독립군 뭘 독립군을 해요? 지금 우리가 점령당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반일 감정 다음엔 반미 감정 다음엔 미군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남북한과의 협조. 이 문빨 정권의 정책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조총련 빨갱이 방송과 이것이 북한의 지령이기도 하고요. 일본은 미국의 마지막 군사 기지다. 끝에서는 한반도를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버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데 미국이 한반도를 버려서도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해서 아니 부산만 남고 다 빼앗긴 상태에서 도와준 메가다 장군이 와서 도와줘서 찾아낸 그나마 반쪽짜리 자유 대한민국인데 미국이 한반도를 버릴 리도 없고요. 다만 지금 문빨 새끼가 친북, 친러, 친중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박이 보이는 거죠.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아직도 청와대 빨갱이 정권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건지 알면서도 어차피 우리는 친미를 버리고 북중러 연합으로 합세하겠다는 이런 문빨 정권의 더러운 야욕이 이제 슬슬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뭐 반일 감정을 일으키고 뭐 일본을 가지 말자, 아사히 맥주를 먹지 말자 하는 이런 치졸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그 반일 감정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불어공산당의 그 산하기관인 그 민주연구소에서 하는 그 양정철인가 뭔가 하는 놈이 그렇잖아. 이거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 내년 총선에 도움된다고. 나라가 경제가 어떻게 되든 삼성이 SK, LG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보고서를 다 언론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비밀 문건으로 돌렸어도 이게 바로 더불어공산당의 실체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더불어공산당은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아직도 이런 걸 보면서도 이렇게 해안이 없이 못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있다면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의 어떤 복속된 존재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폄하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친북이나 친중, 친러로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아베를 갖다가 나경원 대표와 섞어서 나베라고 하든지 뭐라고 뭐 토착외고요. 그런데 이들이 말이 없는 게 토착짱깨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문진핑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왜? 그건 잘하는 짓이라고 자기들끼리 평가하니까요. 제발 전라도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각성하고 정신 차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방송하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경제 도발이 일본의 독자적 행동이 아니고 미국의 묵인이나 승인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일본 또한 미국의 입장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만들었고 똥 싸질른 게 누굽니까? 문빨아니에요, 이 병신 같은 새끼가. 이래놓고서는 뭐 재벌 총수들 불러놓고 일본에 있는 지사들은 뭐 했느냐 이런 일 생길지 지가 다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갖다가 지가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재벌 총수들한테 책임을 돌린단 말입니까? 지놈이 가만히만 있었으면 아무 일이 안 생길 일을. 그래서 이제 그 문빨 입장에서는 남북교류를 주장하고 반일을 더 올리는, 이거는 아주 민주연구소인가에서도 나왔잖아. 이걸 점점 올려야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 먹고 사는 이런 그 국가 안보와 먹고 사는 경제 문제까지도 총선으로만 이용하는 이런 더불어공산당의 아주 추악한 상태가 이번에 아주 똑바로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은 일본이 친일 정권을 만들고 한국에 반북 정권을 만드는 목적으로 이번에 경제적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자한당이 되든 더불어공산당이 되든 별 상관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단지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그 대법원에서 나온 잘못된 판결 때문이지요. 이미 다 보상을 한 거에 대해서 또 보상해라 하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는 요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발이요, 일침을 가한 거지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말이 나와 그렇지 우리가 지금 무슨 반일 불매 운동을 해서 그분들을 굉장히 애국자로 보고 또 자기 자신들이 굉장한 애국자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반한 감정이 일어서 한국 물건 안 팔아줍니다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건 더 대책이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는 일본에서도 우리한테 라면이 오죠. 우리도 일본한테 라면이 가요. 신라면이라는 대표적으로. 또 일본에서 아사히 맥주가 오듯이 우리의 오비 맥주도 일본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양을 비교했을 때 8대2나 7대3으로 일본에서 반한 감정이 일어서 한국 제품 불매 운동, 한국 여행 안 가요 운동이 똑같이 일어난다면 7대3이나 8대2로 우리가 더 손해가 난다는 경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반한 한국 물건 불매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성숙한 거죠. 경제는 경제로, 정치는 정치로 풀려고 하는 면에서는. 그렇다고 저희 국민들이 하고 있는 그 반일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저는 조용히 안 먹고 조용히 안 가고 조용히 안 사면 될 걸 왜 그렇게 그냥 노 재팬 팻말을 들고 막 떠들썩하게 해가면서 일본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겨가면서 하는 이런 미련한 방법을 택하는지 제가 거기에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번 미사일을 놓고도 뭐 웃기는 개다, 사거리 측정도 못한다, 뭐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웃기는 놈에 불과하다. 이거 제가 봐도 웃기는 놈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북한 말이 맞는 게 이거 6.25를 남침이라고도 못하는 놈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6.25가 남침입니까? 이 말에 대해서 14촌가를 버벅거린 놈이에요. 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바로 대답할 말을.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고 여러분의 안보를 이놈이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여러분들, 이 좌빨 여러분들은 아직도 모르십니까? 뭐 남북한의 해군 간의 충돌이 불미스러운 충돌이었다. 아니 뭐 자동차끼리 가다가 뭐 살짝 접촉사고 났습니까? 이건 그런 사태가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불미스러운 충돌입니까? 북의 도발이지요. 그런 말 한마디를 못하는 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에 당신은 어떻게 북한 입장을 대변하느냐라고 했더니 제가 언제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습니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남북한 해군이 충돌한 걸 갖다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비하시키는 놈이 그게 그럼 북한 대변인이 아니고 6.25가 남침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게 그것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말입니다. 그럼 이 자식이 그 북한의 대변인이 맞지 뭐가 틀린단 말입니까? 혀 깨물고 죽어도 부족할 놈이 무슨 사성장군 출신이라는 놈이 이게 별을 다 떼버려야지 이게 이런 놈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대통령이 빨갱이니까 가능한 거죠. 제대로 된 장성 출신들은 문재인 밑에서 국방부 장관 제의가 들어오면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평생을 군인을 명예롭게 군 생활을 했는데 이제 와서 마지막에 북한에 개노릇을 해야 되라는 개노릇을 지키는 문빨 밑에 들어가서 국방부 장관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놈이 웃기는 놈 맞지요. 정말 북한에서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북정경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항일 전라도 깽깽이 빨간색이 항일 반일 감정을 더 이렇게 투쟁을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민족 자주성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철저히 대응해야 된다. 뭐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의 그 침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주성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중국 비행기가 카지드를 러시아 비행기는 영공을 침투해서 들어왔는데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성명 하나 발표했습니까? 아니 황제국의 문빨의 입장에서는 황제국의 전투기들이 대한민국 영공을 침투했는데 뭘 비판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공하는 입장에 있는 문빨 입장에서 적당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병신 같은 문빨 대통령과 이런 병신 같은 국방부 장관한테 당신의 생명과 안녕과 재산을 맡기고 있다는 거 정말 심각하게 느껴야 된다는 걸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 배치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전라도 깽깽이 빨갱이 새끼가 주권 방송에.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아니 우리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는데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사드를 배치할 적에 그렇게 반대했죠. 좌빨 쪽에서. 아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는데 이걸 왜 반대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지요. 이거는 적국의 이적 행위를 하는 거죠. 이걸 반대하는 놈들은 그야말로 빨갱이 새끼들이죠. 이 중국의 눈치를 본 거 아니에요. 사드 미사일 기지에서 그 사드를 움직이기 위한 미사일의 이렇게 관찰 범위가 중국 동부지방을 다 포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싫죠. 도대체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자기들 입장에선 비행기가 하루에 몇 대 뜨는지 내리는지 미사일을 쐈는지 말았는지 이걸 다 한눈에 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싫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에 왜 협조를 하는 거예요? 이야말로 토착 짱깨들 아닙니까? 토착 외구가 나쁘다면은 토착 짱깨 당신들은 더 나쁜 인간들이에요. 토착
왜구들은 당신들 말대로 토착 왜구가 있다면 토착 왜구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일본과 협력하죠. 당신들 토착 짱깨들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위해서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진정한 애국자냐란 말이죠. 그 둘만 놓고 비교한다면, 토착 짱깨와 토착 왜구를 비교한다면 차라리 토착 왜구가 낫다는 게 제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왜? 나라라도 지키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또 방위비 분담금을 5배를 요구해서 강도적 요구를 했다. 이 강도적 요구라는 표현 자체도 이게 북한 방송의 표현을 똑같이 따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강도적 요구 이런 요구를 썼다고, 그 다음에 뭐 열렬히 환영한다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열렬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이렇게 북한 말까지 따라 써야 된다는 건가요? 빨갱이 좌파들은? 뭐 심한 요구다, 좀 과한 요구다, 이런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요구를 따라서 강도적 요구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거 문재인이 길들이기예요. 5배를 설마 받아가겠습니까? 미국에서. 이거는 이제 내놓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그 친북, 친중, 친러를 하고 있는 문재인에게 세계적 정치 협상가, 경제 협상가인 트럼프가 양수겹장을 놓은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100불을 양보해서 5조 원씩을 줘야 된다고 해도요, 우리에겐 돈이 있습니다. 무슨 돈이 있느냐? 문재인이가 유엔 제재, 유엔 대북 제재, 미국 대북 제재만 풀리면 북한에 철도 놔준다고 했잖아요. 조사 기관마다 틀립니다만 북한에 철도 놔주는 비용만 115조 원에서 140조 원 사이를 말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 돈이면 5조 원씩 내도요, 몇 년을 낼 수 있는지 여러분 140조 나누기 5조 원 해보세요. 그럼 어느 쪽으로 쓰는 게, 북한에 맥없이 놔주는 철도가. 여기에 또 한 가지 공약을 했잖아요. 이제 고속도로까지 놔주겠다. 철도 비용과는 더 말도 비용이 안 되는, 거기에 북한의 비포장도로를 모두 깔아주겠다. 이 비용을 다 합치면요, 우리가 5조 원씩 미국에 국방비 분담금을 준다고 해도 우리 국가의 안전은 100년이 보장됩니다. 이 문빨이 갖고 있는 이 계획된 돈만 가지고도요. 물론 협상을 잘하면 5조 원이라는 거는 많이 이제 깎을 수가 있지요. 이번에 이제 한번 뻥카를 한번 쳐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한민국 외교부에, 그 외교라면은 도대체 무능력한 그 백발마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한미 방위 조약을 폐기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실제 속내가 다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반일 감정을 반미 감정으로 부추겨서 주한미군 철수, 주일이 아니고 일본의 그 한반도 영향력을 약화시켜서 결국은 이제 똥돼지 김정은에게 이 나라를 갖다 바치셔야 된다라는 게 이 자식의 결론이에요. 물론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 여지껏 드린 설명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말은 안 했어도 여지껏 설명한 걸 다 도입하면 결론은 그거라는 거죠. 바보가 아니면 느낄 수 있는 거죠. 참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빨갱이 방송이 그 서울 한복판에서 설치된다는 게 참 답답하네요. 예. 자, 제 방송을 보시는 현명한 여러분들께서는 뭐 그런 데 넘어가시지 않으실 테지만, 사실 수만 명의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 구독자로 가입돼 있고 참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래간만에 뵀는데 여러분들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냥 나가지 마시고 꾹꾹 꽉꽉 눌러주시고 나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